왕평은 익주 파서 탕거현 사람으로 자는 자균이에요.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외가인 하씨 가문에 입양되어 하평이라 불렸으나 성인이 된 후 다시 왕평으로 개명했으며 파서의 이민족 왕인 두호와 부호와 함께 위나라로 망명했어요. 이런 기록 때문에 왕평이 이민족과 혼혈이거나 이민족과 어울렸을 거라는 추측이 있기도 해요. 왕평은 조조를 따라 한중공방전에 참여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총나라에 항복하는데 유비는 왕평을 보더니 아문장과 비장군에 임명해요. 이건 위연, 등지에 버금가는 파격 중용이었는데 위연은 유비 휘하의 사병 출신이라 유비가 알아볼 시간이 있었고 등지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있었으나 왕평은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점에서 유비 눈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치가 보였다는 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군요. 한중 이후 정사에서 실종된 왕평은 제갈량의 1차 북벌 당시 다시 등장해요. 이때 제갈량은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가정을 지키는 일을 마속에게 맡기고 왕평을 부장으로 삼았는데 마속은 산 중턱에 진을 치라는 제갈량의 명을 어기고 물을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가려 해요. 이런 헛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 없던 왕평은 마속을 계속해서 말렸지만 우리의 마속은 부장님 마냥 등산을 선택했고 장압에게 개털리고 타령까지 시도하는 막장 행태를 벌이며 마속의 군대는 전부 흩어져 장압에게 전멸당하려던 찰나에 왕평이 거느리던 병사 1,000명만은 북을 울리며 자리를 지켰고 매복을 의심한 장압은 더 이상 진군하지 않았어요. 이후 왕평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병사들을 거두고 퇴각했어요. 이후 마속, 장휴, 이성이 참수당하고 제갈량과 조운의 벼슬이 강등당하고 황습이 군사를 박탈당하는 와중에 오직 왕평만이 참군에 임명되고 토구장군과 정후에 봉해졌으며 이민족들로 구성된 촉한의 정예부대 무당비군 5부를 지휘하게 되니 왕평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가 짐작이 되네요. 이후 제갈량의 4차 북벌 당시 제갈량은 자신의 군대는 기산을 포위하고 왕평은 남부에 주둔시켜요. 제갈량의 4차 북벌의 내용은 정사보다 한진춘추에 자세히 나와요. 한진춘추에 따르면 사마위와 제갈량은 상교의 동쪽에서 대치하는데 지형이 협소하고 험준해서 교전에 이르지 않았어요. 장압이 교전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으나 사마위는 이를 듣지 않고 산의 영체를 세운 채 계속 대치를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가어, 위평이 계속 교전할 것을 진언했기에 사마위는 장압을 보내 왕평과 맞서게 하고 자신은 제갈량과 교전을 벌여요. 아이러니하게도 한진춘추에는 장압과 왕평이 싸워 어떻게 되었는지가 적혀있지 않은데 촉서 왕평전에 따르면 왕평이 장압의 공격에도 굳게 지켜 장압을 격파했다고 나와요. 사마위의 본대 역시도 제갈량이 보낸 위원, 고상, 오반에게 격파되며 제갈량의 4차 북벌이 거의 성공하는데 왕평은 상당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염 덕분에 결국 4차 북벌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이염의 영상을 제작할 때 다룰게요. 제갈량의 5차 북벌에 왕평 역시 참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제갈량 사후 수습에 왕평이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위원은 비위에게 제갈량이 죽었다고 북벌을 멈출 수는 없고 자신은 양이가 부리는 부하가 될 수 없다며 북벌 지속을 주장해요. 그런데 제갈량은 생전에 퇴각 명령을 내렸고 제갈량이 죽자 양이는 위원에게 퇴각 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위원이 북벌을 하겠단 건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에요. 이후 위원은 아예 자신의 군대로 촉의 군대를 앞질러 잔도를 불태우는 트롤짓을 하고 말았고 양이는 왕평을 보내 위원을 진압하게 했어요. 왕평은 위원과 대치해 위원의 군대에게 공이 죽어 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너희 놈들이 감히 이처럼 구느냐. 라며 꾸짖었고 위원의 병사들은 위원이 잘못했음을 알고 흩어지고 위원은 도망치다 마대에게 참수당하니 왕평은 말 한마디로 위원의 난을 진압한 것이었어요. 왕평은 234년에 후정군, 안안장군, 한중태수에 오르며 오위를 보좌하다가 오위 사후 237년에 안한후, 독한중에 오르며 실질적 한중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후 대사마에 오르며 제갈량의 후계자 역할을 하던 장완이 한중에 주둔하자 238년에는 전호군으로 임명되며 장완의 대장군부 일을 맡아 장완을 보좌했고 243년에는 장완이 병으로 물러나자 왕평은 정감군,
진북대장군에 오르며 완전히 한중 방어선 1인자가 되었어요. 위나라의 낙하산 조상은 244년 당시 사마위를 밀어내고 권력을 얻었으나 군에서의 영향력은 사마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했고 군공을 세워 입지를 다지기 위해 조상이 타겟으로 설정한 건 제갈량이 없는 총나라였어요. 조상은 10만의 군대와 곽회, 하후현, 하후패, 사마소를 포함한 측근들을 이끌고 3만의 군대가 주둔하던 한중 정벌에 나섰어요. 당시 촉 장수들은 대부분 적을 깊숙이 유신해 한중의 양날개인 한성과 낙성, 그리고 요새인 양평관에서 막으면서 남정에서 부릉의 장관이 보낼 지원군을 기다리자 말했어요. 그러나 왕평이 말하길 그렇지 않소. 한중에서 부영까지 가면 거의 일천리요. 도적들이 만약 양평관을 얻는다면 곧 화가 되는 것이오. 이제 위당 유호군과 두참군을 먼저 보내어 흥세산을 점거하게 하고 평은 뒤에서 막을 터이니 만약 적이 군사를 나누어 황금공로 향하면 평이 1,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 그들을 맞아 싸우겠소. 이러는 사이에 부연의 군대가 도착할 것이니 이것이 계책의 으뜸이오. 이는 고지의 병력을 배치하고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는 계책으로 모두 이 계책을 반대했으나 유민만은 찬성해 왕평은 유민을 낙곡의 길목 흥세산으로 보내 100리에 걸쳐 군기를 꽂아놓는 허장성세를 하게 하고 자신은 낙곡의 출구인 황금성의 일천의 정예병과 함께 주둔했어요. 이런 계책은 제대로 들어가서 위군 본대의 진격은 느려졌으며 병사수가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도 촉군의 방어는 대단했기에 위군의 공격은 계속 실패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심지어 왕평은 소수의 병력으로 야습을 시도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군을 조져버렸고 위군의 상황은 악화되고 또 악화될 뿐이었어요. 위군은 심각한 물자 부족에 허덕였고 험난한 지형 탓에 보급에 차질이 생겨서 말, 노새는 대부분 죽었으며 많은 백성들이 죽고 고토받았어요. 조상의 본대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는 곽회의 군대도 형세가 불리해 진작에 퇴각했기에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이에요. 즉 빨리 퇴각하는 게 피해를 줄일 방법이었던 수준으로 조상의 군대는 왕평에게 탈탈 털렸던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비위의 원군까지 도착하자 조상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어 조상마저 겨우 빠져나올 정도였고 자치통감에 따르면 흥세전투 때문에 관중이 텅 비고 동관 오른쪽으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며 조상의 입지를 더 줄여버린 전투이니 과연 왕평의 최고의 승리라 볼 수 있네요. 흥세전투 이후 4년 뒤에 왕평은 죽고 아들 왕운이 그 뒤를 이었으며 독한중의 역할은 호재가 맡으며 호재가 한중 방어선의 수장이 되었어요. 왕평은 지장의 면모를 보였음에도 놀랍게도 문맹으로 쓸 수 있는 글자가 10자가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왕평이 무식했던 것은 또 아닌 것이 입으로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적게 해서 글을 지으면 모두 조리가 있었고 역사서의 봉기와 열전들을 듣고 요지와 대회를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법도를 지키고 농담 한마디 안 한 FM 중에 FA로 늘 정숙한 모습만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거칠게 말을 뱉어 사람들은 왕평이 자신을 깔본다 생각해 왕평의 명예가 깎였다고 해요. 고해의 최신작 삼국지 14에서의 왕평의 능력치는 통솔 83 무력 79 지력 76 정치 56 매력 50으로 왕평이 보면 개거품을 물 정도로 낮아요. 저는 왕평이 1차 북벌 당시 마속의 군대가 전부 흩어지는 와중에도 왕평의 군사만은 자리를 지킨 부분과 흥세전투에서를 보면 통솔은 80대 후반은 줄만하고 무력은 적당해 보이지만 1차 북벌에선 마속 이상의 식견을 보여줬고 흥세전투에서의 계책은 지력을 80 중반은 줄만하고 정치는 보여준 게 없으니 유지. 매력도 입이 거침없고 지나치게 FM이란 건 지독한 아싸의 성격이니 유지. 따라서 저의 평가는 통솔 89 무력 79 지력 86 정치 56 매력 52 되겠네요.